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시밥은 14강 12운성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운성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봉법, 좌법, 인종법 설명하다가 이제 중간에 끝났는데요. 자, 봉법, 좌법, 인종법 좀 마무리한 부분을 좀 더 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자, 봉법과 좌법의 활용. 봉법은 간지 자체의 12운성을 나타내는 거고, 좌법은 간지 내에 있는 지장간이 그 간지의 지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사주를 볼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자, 요 한 장의 표에다가 제가 사례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은 명리계에서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아니고 아주 좀 진중하게 쓰는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갑자라는 갑자가 있을 때 봉법으로는 갑자 목욕이죠. 간지 자체의 12운성이니까 갑목이 자수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 이걸 목욕지라고 한다. 레벨로는 레벨 3 정도 되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보면은 여기 레벨 3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레벨 1, 2, 3, 4는 호신샘만에 좀 여러분들이 아직 12운성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힘의 세기에 대한 좀 편의를 위해서 제가 레벨 1, 2, 3, 4라고 표시한 거예요. 레벨 1은 음적으로 낮은 거, 제일 낮은 거. 레벨 4는 양적으로 기운이 강한 거. 대신 음적으로는 기운이 약하겠죠. 자, 이 갑자는 봉법으로는 목욕지고 좌법으로는 임수제왕 개수걸록인데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욕궁. 참고로 명리학에서 궁이라는 궁, 자리궁자예요. 어떤 자리다라는 뜻이에요. 궁자는 욕궁, 즉 목욕자리 궁에서 왕쥐에 좌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인즉슨 갑자일주의 지장간 임수는 12운성 봉법 좌법으로 표시를 할 때 욕궁, 왕지의 좌라는 말은 앉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욕궁 자리에 왕지에 좌하였다. 이 말인즉슨 갑목이 자수에서 목욕이죠. 갑목이 목욕궁인 자리에 왕지에 좌하였다. 아무개가 부장을 하고 있는 회사에 뭐를 맡았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개가 사장인 회사에서 쫄따구를 맡았다. 뭐 대장을 맡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갑목이 욕궁 왕지의 좌. 이 개수는 욕궁이 틀렸어요. 용궁이 아니고 욕궁입니다. 욕궁 록주의 좌.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을축이라는 간지도 지장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할 때는 이런 거죠. 이 을목이 축토에 앉아서 쇠지거든요. 을목이 축토에서 쇠지인데 그 쇠지 안에 관대지에 좌하였다. 그래서 쇠궁 관대의 좌. 개수가 그렇고 신금은 쇠궁 양지의 좌. 기토는 쇠궁 묘지에 좌하였다. 을목이 쇠지인 자리에서 기토는 그 중에서도 묘지에 좌하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해당 간지의 입지, 위치적 특성을 한 번에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현대 명리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이수학파라고 이수 선생님이라고 또 명리계에서 또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이수학파라는 곳에서 12운성을 매우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이런 용어들을 그때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수학파가 안타깝게 몰락을 하면서 좀 그렇죠. 학파가 몰락을 해. 그 이수 선생님이 좀 이제 이쪽 업계에서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물러나시게 되면서 이수학파가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죠. 스승이 잘 되면 나 누구의 제자입니다 막 그러는데 스승이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그 상황을 맞게 되면은 안 좋은 이미지를 그분이 감옥을 가셨거든요. 사기죄로. 그러다 보니까 나 이수한테 배웠다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고 저 이수 선생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수학파가 자연적으로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용어들이 예전 이수학파에서 많이 사용되던 용어. 그래서 12운성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용어들을 쓰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세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지금 설명을 써놓고 있죠. 갑자에서 개수는 용궁, 록지의 욕궁. 오타입니다. 욕궁, 록지에 자한다. 갑자간지에서 지지자수는 갑의 봉법으로 욕지이고 그 안에 지장간 개수 정의는 좌법으로, 즉 지장간법으로는 걸록지가 된다. 이제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종법을 좀 보도록 하죠. 12운성에서 봉법, 좌법, 인종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종법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그냥 인종법만 알면 돼. 인종법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인종법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인종법이라는 말도 안 써. 그냥 12운성법 하면 그냥 인종법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인종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있다고 치고 갖다 대본다라는, 그래서 천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천간에 해당 글자가 없어도 일단 그 글자가 한번 있다고 쳐보고 그 글자를 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지에서 해자축이라는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지의 해자축, 뭐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든 간에 지지의 해자축이라고 하는 환경하에다가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그냥 갖다 대봐요. 그러면 보죠. 지지가 해자축일 때 천간의 임수나 개수들은 그곳에서 엄매기사러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자축의 겨울 환경에서 병화나 정화를 올려보게 되면 병화나 정화는 지금 한겨울에 뭐 횃불이나 태양을 뜬 거죠. 그래서 병화, 정화의 기운이 매우 약해. 양적으로 표현하자면 매우 약한 거고 음적으로 표현하자면 강한 거야. 그 맹기옥 선생님의 새로운 12운성이 음간은 음적일 때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식으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자축에서는 천간의 병화와 정화는 양적 기준으로는 레벨이 바닥이고 레벨 1이고 음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벨이 되게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음적 행동을 하긴 유리한데 그곳에서 양적 행동을 한다. 가령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때에는 한양의 거리를 누가 걸어다니까요. 일본인들이 어서 니들은 내 식민지야 하면서 이것들 너 나 건들면은 헌병이 너희들만 잡아가 나는 안 잡아가 막 이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양적으로 음양 기준으로 양적으로 레벨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길거리를 거닐면 어떤 느낌일까? 일단은 위축되겠죠. 나 일본 한국인인 거 안 들키는 게 좋겠지. 한국인인 거 안 들키는 게. 그리고 누구랑 시비가 붙으면 경찰이 날 도와줄 거라고 좀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내 나와바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마치 미군이 미국 우방국에 군대를 보내는 거하고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 군대를 보내는 거와 같은 거죠. 미군이 미 본토에 주둔을 하거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친미 국가, 미국과 아주 우호적인 국가에 군대를 보내면은 한국에 미군이 지나면 미군 감사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만약에 미군이 러시아 땅에 간다든가 또는 미국을 싫어하는 무슨 미국 싫어하는 나라 어디 있지? 뭐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갔다. 그럼 아무리 날고기는 미군이라도 사방이 다 적이기 때문에 야, 여기서는 조심히 행동해. 여기서 괜히 미국이라고 뻐겼다가는 너 잘못하면 폭탄 만든다. 뭐 그런 느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종법이라는 거는 해자축이라는 구간 안에 있든 없든 한번 병화를 갖다 대보면은 병화가 실체적, 즉 양적, 실체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대신에 상징적, 음적 영향력은 발휘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과 음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쓰게 될 텐데, 양적이라는 건 실체적인 거고 음적이라는 거는 좀 비실체적이거나 상징적, 정신적 그런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 지금 예수님 보여 안 보여? 만져져 안 만져져? 그분은 양적인 분이야 음적인 분이야?
내 마음의 신이잖아. 음적인 분이야. 아니야. 이게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십니다. 어쨌든 이건 보이지 않잖아. 이거 음적인 거야. 음적인 거. 뭐 신앙, 믿음, 뭐 이런 것들 다 음적인 요소들이지 양적으로 몸 보여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 그래서 인종법은 천간에 없는 것도 갖다 대보고 힘의 색이나 어떤 특성 성질을 발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에 해자축을 깔고 있는 사주인데 천간에 병화가 전혀 없더라도 이 사주는 병화가 들어오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없는 것도 있다고 가정하고 대보는 거예요. 자, 인종법 없는 것도 있다고 치고 대본다. 천간으로 없는 것을 불러다가 일지에 대입해 보는 것, 없는 것을 가지고 인종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 사주인데 이거 제 사주를 샘플로 썼어요. 저는 마음이 늘 젊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를 안 하는 거 이제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제 실제 나이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야. 내 실제 나이도 좋고 내 마음 나이도 좋고 난 다 좋아.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고 인종법으로 활용해 보는 거예요. 자, 얘 1번.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애들을 다 여기다 갖다 대보는 거야. 여기. 자, 이 사주를 보고 이 신금이 정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정관 신금은 이 사주 전체에서 대외적인 명예, 조직, 어떤 권위 이런 거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 이게 호신샘 사주인데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호신샘 권위가 떨어지고 명예를 잃고 뭐 신용이나 신뢰 뭐 이런 것들 뭐 유명세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 망가지면 망신당하겠지.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 정관이 나한테는 명예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관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봐.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 관성을 나한테 한번 갖다 대봐. 일지에다가 제일 중요한 일지에다가 갖다 대보게 되면은 이 신금이 인목을 만나면은 이 관성, 이 갑인간지는 경금평관은 절지가 돼요. 절지. 그러니까 이 신금이 아니라 만약에 평관이라는 거를 썼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관을 쓰게 되면 갑인일주한테 경금을 갖다 대보면은 갑인일주가 경금을 잘 쓸 수 있을까? 라고 치면은 경금이 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지라는 거는 꼭 어떤 느낌이죠? 뭐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죠. 마치 연료가 다 떨어진 자동차를 몰고 임무 한계선에서 야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연료 떨어져서 못 돌아가 뭐 이런 거가 일종의 절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꼭 수명이 다한 컴퓨터로 무슨 복잡한 계산을 돌리고 있는데 자꾸 블루 스크린이 팍팍 떠. 야 이러다가 컴퓨터 다운될 것 같아. 이런 느낌. 절지는 끊어지는. 마치 지금 마라톤을 지금 30km쯤 했는데 지금 누가 톡 치면 나 그냥 팍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아. 근데도 그냥 기를 쓰고 어떻게든 이 환경에서 달려야 돼. 이런 게 꼭 절지, 끊어지는 듯한 환경인 거지. 뭐 낭떠러지에서 막 이게 불 붙어가지고 뭘 하고 있는 듯한 환경. 전투 현장에서 소대병력이 대대병력과 맞서 싸우고 있어서 지금 소대가 전멸할 것 같은데 간신히 우리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꼭 절지 같은 환경인데 평관 경금을 갖다가 갑인에다 대보게 되면은 절지 현상이 나타나니까 쉽게 말해서 경금이 갑목 자르러 왔다가 갑목 내리치려고 왔다가 오히려 이게 만약에 갑신일주였으면 모르겠는데 갑인일주인 경우는 경금이 갑인 치러 왔다가 오히려 경금이 절지를 만나버리니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려고 어떤 난관이나 난제가 왔다가 오히려 걔도 다치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이 도끼 날이 깨지는 약간 도끼 날이 아슬아슬한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인관지는 평관이 절종하는 곳이다. 편관 인종법에서 평관이 절되는 곳이다. 라는 것이. 다음 재성. 갑인관지는 재성이 생하는 족이다. 만약에 무토가 없는데 이 사주에서 만약에 기토가 아니라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편제를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인목이 무토를 장생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내가 어떤 재물을 딱 소유를 하게 됐을 때 그 재물을 장생시켜서 막 더 키워낸다. 같은. 그래서 재물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내 세상을 만난다. 뭐 이런 형태. 여자가 내 영역에서는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준다도 되는 거고 또 소유물이 내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일지는 개인 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월지는 사회적 영역을 말하는 거고 일지 나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장생을 받는다. 성장한다가 될 수 있죠. 인성. 갑인간지는 편인병종이다. 편인이 병지인 자리이다.
임수 편인이 병지로 인종된다. 임수 편인은 가뜩이나 생각하는 건데 병지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더 심오하게, 더 생각을 더 진중하게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병지, 사지, 묘지, 절지 이거는 연륜, 오래도록 해본 이제 이런 기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요런 게 이제 인종법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12운성 표를 좀 다른 모습으로 만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같은 표예요. 인목이 간목을 만나면 걸록. 제가 여기다 친절하게 레벨 표시를 해놨습니다. 레벨 4, 레벨 4, 레벨 3 플러스, 레벨 2 마이너스, 레벨 3 플러스, 레벨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걸로 12운성 기운을 제가 4단계로 분류를 해놨어요. 레벨 1, 2는 음적 기운이고 레벨 3, 4는 양적 기운이고 레벨 4는 양적 기운 중에서도 가장 양적 기운이고 레벨 1은 음적 기운 중에서도 가장 음적 기운인 거고 그러니까 레벨 1, 2를 단순히 힘의 세기로만 보면 레벨 1, 2는 힘이 약한 거고 이 레벨 3, 4는 힘이 강한 거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레벨 2나 레벨 3는 적당히 양적 기운과 음적 기운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주역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레벨 3은 양적 기운 3개에 음적 기운 하나 붙어 있는 거고 레벨 4는 양적 기운 4개에 음적 기운 하나도 없는 거고 레벨 1은 음적 기운 4개에 양적 기운 하나도 없는 거고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요 12운성 그래프 표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 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 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여기서 보면은 제가 힘의 세기를 강함, 약함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서 이 윗줄은 힘의 세기가 강하다, 윗줄은 힘의 세기다, 약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제가 편의상 강하다, 약하다 했는데 이 기준은 양적 기준으로 음적 기준은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남자는 막 이렇게 막 힘도 좀 좋고 근육도 나오고 싸움도 잘하고 뭐 멋있고 박력 있고 이런 게 좋겠지만 여자가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물론 그런 여자도 멋있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면은 여자는 약간 호리호리하고 약간 나약해 보이지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반대적 특성을 갖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물론 뭐 요즘은 유니섹스 시대니까 뭐 그런 거 차이를 구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말 조심해야 돼. 이게 남자 여자 얘기할 때는. 자, 이게 양적, 요 강함은 양적, 약함은 음적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그래프가 만약에 이 바닥을 기고 있다.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음적 기운이 강하고 양적 기운이 약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적 기운이 강하면 반면에 양적 기운이 줄어드는 거고 양적 기운이 강하면 음적 기운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빠지면 대신 저게 강해지는 거고 저게 강하면 대신 요게 빠지는 거고 하는 거지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그렇게 치면 레벨 1, 레벨 2는 뭐 진짜 하등에 쓸데없고 부질없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죠. 자, 12운성의 이론 수업 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근데 요 12운성을 응용하여 간지의 관계성을 알아보자. 요거는 생지, 록지, 12운성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4강. 12운성 첫 번째 교실인 생지와 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지와 사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12운성 공부예요. 자, 12개의 기운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제가 2개씩 묶어서 가르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둘이 짝이에요. 얘를 뒤집으면 쟤고 쟤를 뒤집으면 얘야.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짝으로 같이 다니듯이 나는 앞면만 좋아. 뒷면은 없어져야 돼. 이거 불가능하죠. 뒤를 잘라내면 또 뒤가 생기죠. 뒤를 잘라내면 또 뒤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앞면과 뒷면은 음과 양, 햇볕과 그늘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12운성 기운은 같이 짝으로 함께 다니는 기운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12운성에서 생지하고 사지는 짝으로 같이 다닙니다. 이곳에서 생지적 작용이 만들어지면 그 반대의 기운은 그곳에서 사지를 만나게 되는 형태입니다. 누군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죽어가는 거, 누군가가 키워지면 누군가는 이제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 이런 형태로 생지와 사지를 함께 봅니다. 자, 14강 12운성 생지와 사지를 좀 보도록 하죠.
양생, 음사, 음생, 양사라는 명리계의 말이 있습니다. 자,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죽고